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좌충우돌 발언의 핵심은 이분이 범야권 분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야권 분열자의 눈에는 범야권 통합자인 안철수 씨가 원수처럼 보이겠죠. 범야권 분열자라는 말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김종인 씨가 너무 빨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바람에 지금 집중포화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비판이 가장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왜냐? 이 비판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입니다. 대통령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분인데, 이 김병준 의원은 학자 출신이고 아주 그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아주 험지로 불리는데 스스로 가서 출마를 해가지고 낙선을 한 사람인데, 오늘 이 점잖은 분이 김종인 씨의 가장 아픈 점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공정의 가치를 높이던 윤석열 총장이 설마 뇌물수수 전과자와 손을 잡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할 리가 없는 분인데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런 글로 시작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해된다. 당개혁하겠다며 굳이 긴 시간과 권한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주었다. 그런데 그 기간과 권한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아사리판 어차피 안 되는 당 운운하며 침이나 뱉고 있으니 말이다. 방귀 낀 자가 성낸다더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못 고쳐놓은 당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더욱이 며칠 전까지 이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국민을 속였다는 말 아닌가?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그러나 전혀 놀랍지 않다. 일찍이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를 잘 모르고 영입했던 당과 당시 지도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우선 그는 좋은 관리자나 개혁자가 아니다. 정당 조직의 관리와 개혁은 그 구성원이나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을 기본으로 한다. 때로 칼을 써야 할 때도 있지만 이 경우 역시 구성원과 국민의 마음을 사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일 처리 방식은 대체로 일방적이다. 개혁이나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큰 것도 아니다. 책임의식이 있으면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양보하며 일을 한다. 그런데 그는 아니다. 기분에 조금 맞지 않으면 때려치우고 집에 간다고 한다. 그리고 이걸 무슨 압박 카드로 쓴다. 이번처럼 스스로 책임졌던 당을 향해 침을 뱉는 것도 그렇다. 조직에 대한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다. 결론은 이렇다. 홀로 떨어져 한두 마디 좋은 이야기하는 분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관리자나 개혁가는 되지 못하는 분이다. 왜 이런 분을 모셔와 이렇게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드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봐라.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이해창과 유인태 등 당의 핵심들을 자르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끈 신화도 있지 않나? 하지만 틀렸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때 이들을 자른 건 그가 아니라 친문 세력이었다. 즉 당시 뒤로 숨어야 했던 친문 세력이 그를 가림막으로 삼아 문재인에게 부담이 되는 친노 인사들을 잘라낸 것이었다. 친문 세력의 노회한 전술에 너도 속고 나도 속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 속임수에 있어 그 역할은 조연이었다. 못 믿겠다고? 못 믿겠다면 잘려나간 사람들보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새로 들어간 사람들을 봐라. 당시
공천을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했고 그의 말대로 친문 패권을 정리한 것이라면 친문 세력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도 그의 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생각은 다르다. 시민들이 당과 후보만 보고 찍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하여 그를 보고 찍은 것은 더욱 아니다.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 그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는 오히려 간표 요인이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무례한 은행 등 조마조마한 일들이 많았고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선거 승리가 행여 그를 당대표로 추대하는 일로 이어질까 두려워 표를 못 찍겠다고 했다. 투표를 바로 앞두고서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어쨌든 이런 분이 다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윤 총장은 공정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다. 그런 그가 30년 전 그때 돈으로 2억 1천만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의 뇌물을 받은 전과자와 손을 잡겠나? 그 손을 잡는 순간에 공정의 가치도 정의의 가치도 무너지고 말 텐데 말이다. 아무리 막가는 정치라 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 그중 하나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자나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도자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정치에서는 이 최소한의 선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치 도덕의 암흑기, 무도덕, 파렴치의 시대, 얼굴이 화끈거린다. 정말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정말 아픈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미스터 로, 그 다음에 미스터 클린쯤 되겠네요. 공정, 깨끗한 걸 가장 자기의 상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법을 세우겠다, 법치를 세우겠다. 특히 권력형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건데 바로 그 권력형 부패 전과자인 김종인과 손을 잡으면은 윤석열 어떻게 됩니까? 그날 그것 하나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저쪽에서 가장 벼르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윤석열의 위선,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라 해가지고 욕을 그렇게 많이 먹고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주요 원인이 바로 위선인데 윤석열이 김종인과 손잡는 즉시 그날로 끝난다. 왜냐? 공정을 외치던 사람이 권력형 비리 전과자와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 문장 하나로 끝난다 이겁니다. 문장 하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언치고 이 김병준 씨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그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 말의 무게가 다르고 이분이 김종인처럼 막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런 글을 썼겠느냐 하는 그 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김병준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 김종인 씨는 국민의힘 찍어달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 아사리판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것 아니냐. 아니 그것 아닙니까? 불량 상품을 떡 내놓고 불량 상품을 내놓고 이거 최고입니다 하고 사세요 해가지고 산 다음에는 안면석 바꾸고 당신이 산 그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완전히 아사리판이다. 불량식품이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산 국민들이 도대체 국민의힘을 그럼 내던지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노리는 건데. 김병준 씨의 이 페이스북 글은 조갑제 닷컴에 올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